l'après-midi là, ce qui était en train de se passer, c'est l'apocalypse quoi en fait.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입니다. 저는 바다 생태와 생물을 공부하는 해양학자입니다. 주로 연안이나 갯벌, 심해에서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자연, 바다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 즉 인간에게 주는 어떤 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검은 바다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듯이 2020년 아프리카 인도양의 아주 아름다운 모리셔스 섬 앞바다에서 일본 화물선이 좌초가 되면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인재 성격의 큰 유류 사고입니다. 결국 한 1,000톤의 유류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다 전체, 말하자면 그 산호초와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런 해양 생태계가 전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한번 이렇게 유출이 되면은 다시 돌이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 유출 사고는 그 초동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탕수수를 베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유류의 어떤 확산을 방지하는 막을 설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좀 진솔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태안을 이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태안 유류 사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2월입니다. 아주 겨울이고 북서계 절풍이 부는 아주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밤인데 태안 만리포 앞에 정박되어 있는 이 유조선이 인천에서 이렇게 크레인이 폭풍이나 비바람 때문에 이렇게 끊긴 다음에 밀려와서 충돌하면서 유류가 쏟아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당시 태안 유류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악의 재앙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당시 한 1만 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됐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약 123만 명 정도가 수개월에 걸쳐서 그 기름띠를 제거하는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의 그런 어떤 정화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다가 아프다. 또 그 중심에 이제 해양오염이라는 화두가 있는데요. 지구 삼중위기라고들 흔히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붕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오염. 또 우리 지구 관점에서 보면은 해양오염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류 사고 같은 큰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이 환경오염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걱정할 수 있는 환경오염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아주 다양한 오염물질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많은 물질들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중금속, 그리고 각종 유기 물질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어떤 규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환경오염은 뭐니 해도 쓰레기죠. 해양 쓰레기. 그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 해마다 수백에서 수천만 톤 이상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쓰레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항상 발생하고
종국에는 항상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들에게 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들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분량으로 한 장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 이상을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또 우리 북태평양에는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어요. 거기가 환류 지역이기 때문에 해류가 이렇게 돌면서 해류가 늦어지는 구간에 쓰레기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큰 섬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8배 정도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해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해서 최대한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빨리 시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샴푸 사용 줄이기, 선크림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 때 처음에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는 것들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거품 내는 이런 비누 같은 건데요. 계면활성제가 예를 들면 샴푸에 비누보다 막 수십 배 더 많이 들어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샴푸를 안 쓰고 이제 비누를 이제 바꾼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자외선 크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르는데 이 옥시페놀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물질들은 특히 바다에서 산호초에 엄청 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크림을 좀 적게 바르고 우산이나 가리고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나 정부에서 보호 노력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됩니다. 최근에 그래도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그 생물 다양성 협약에 근거를 해서 생물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넓혀가고 유기물 총량제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육상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을 규제하고 뭐 나아가서 국가 간의 어떤 협약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국가나 어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중요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또 청소년 또 그 이후에도 평생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은 바다라는 아주 중요한 환경 재앙을 다룬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마음이 좀 착잡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바다는 무지개 바다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런 바다를 늘 우리가 함께 옆에서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해양을 보호하고 또 앞장서서 보호 운동을 실천하는 더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